바른경제TV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참여는 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송범산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에서는 다시 또 2%대 하락률이 나타나줬습니다. 게임 스탑발 영향력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지펀드의 파산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3,000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계속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 덕분인지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05명인데요. 그래도 조금은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1.19% 올라줍니다. 3,000선을 회복한 이후에 3,0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46% 더 크게 올라줍니다. 942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1.19% 올라주면서 40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507종목, 512종목이 오르고 있고 32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04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9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같은 수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고 개인만이 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은 614억 원, 그리고 기관은 3,847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개인만이 덜어내고 있는데요. 4,225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50억 원, 기관은 444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1,73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만큼 10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3% 올라주면서 82,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산업은행과 함께 745억 원 규모의 모빌리티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2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급등세가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12.65%까지 올라주면서 36만 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효성 TN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29.88%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채워서 올라주면서 3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효성 TNC가 스판덱스 시황의 호조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로나19 치료 화제와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5%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 BNG 스틸 우선주입니다. 지금은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에 음봉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28.21%까지 올라주면서 25만 원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LG 하우시스로부터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고 공시를 해줬습니다. 이에 우선주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을 했지만 5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형제의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대, 셀트리온 제약은 5%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주력 상품인 램시마 SC가 캐나다에서 지금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게임스탑의 공매도 소식 역시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15만 6,900원, 또 셀트리온 제약은 1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뉴로스입니다. 뉴로스 주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7%대 상승률이 나타나주면서 5,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현대차 넥소향 공기 압축기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NK맥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는 알츠하이머 임상 투약 완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2%대 상승률이 나타납니다. 2만 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지금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9%대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지금은 상한가로 치솟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업종에서는 지금 5%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은행과 의료 정밀, 건설업, 금융업, 운수장비 업종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과 운송장비, 부품, 제약, 종이 목재,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 업종에서는 6%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반면에 운송과 통신 장비, 금속, 오락, 문화, 일반 전기, 전자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금융지주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에? 저는 새해 들어서 네. 이 목표 달성한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이요? 네. 1월이 벌써 지나가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1월 한 달 동안에 벌써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이미 목표 달성했어요. 우와, 어떤 걸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제가 이 바른경제 TV로 이제 방송을 다시 하고 싶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또 반이라고. 이렇게 네, 사장님께 그런 것 어필하시나요? 같습니다. 네. 오. 어떻게 새해 각오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해 가구가 저도 역시나 이 바른경제 네. TV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게 첫 네. 번째 목표였고요. 저는 또 이제 악기를 또 배우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 이제 네, 저는 연주를. ING예요, 아직. 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죠, 조만간. 네,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소음과 음악 사이라서. 그래요? 네. 아, 아직 못 보셨죠?
뭐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요. 얼핏 소리를. 들으셨어요? 네, 네. 멀리서 이렇게 네. 들려오는 소리를 네.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까이서 한번 네. 이렇게 청취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 조심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각자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한 달 이제 지났는데 계획을 어떻게 좀 지키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켜 나가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또 지키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또 읽어보면서 또 재밌는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 통해서도 이야기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도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라든가 네. 같이 좀 공감을 해보고 싶고요. 한 가지 앵커님한테 네. 앵커님 연주를 하셨는데 그때 안봉기 삽니다. 이 말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봉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안봉눈 들은 귀, 삽니다. 안 본 눈. 그런 댓글이 네. 제발 없었으면 저도 그런 좋겠습니다. 것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잘하실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대세적인 상승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주 거래일 동안 우리 지수가 하락세가 우세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네. 저번 주를 보시면은 수, 목, 금 3일 연속, 네.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들 이제 새로 뭐 2020년부터 시작하신 1년 내의 이런 개미분들은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이제 2020년 3월 이후로는 좀 가장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방으로의 이런 떨어지는 강도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냥 체감상 뭐 온도도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죠. 온도랑 체감 온도랑 다르듯이 맞아요.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 시장 자체가 원웨이로 계속해서 1년 동안 올라가는 장세였는데 작년 8월, 9월, 10월에 잠깐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하락세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7%에서 10% 가량이 떨어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왜냐하면 코스피가 3,266이었는데 거기서 2,90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타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멘탈을 일단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3거래일 동안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여길 받아냈죠. 네. 자, 근데 이게 아무튼 작년 3월 이후 이 정도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이 3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6월, 7월, 10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그 낙폭이나 아니면은 그 단기적인 하락 강도가 더 심하게 체감상 느껴지고요. 네.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9% 넘게 올랐습니다. 2021년에. 자,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 가운데 최고 성과를 시험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3%밖에 안 올랐어요. 3.2%. 네. 근데 우리나라가 9% 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선진국 시장이 2.4% 올랐고요. 신흥시장은 7.9% 올랐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흥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나라고 선진국이라 봐야 되죠. 선진국 왜냐하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10번째 안에 드니까. 네. 자, 근데 이 신흥시장이 7.9% 오르고 하는데 우리가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진시장은 평균적으로 2.4%밖에 안 올랐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암스 인덱스 지표로 좀 아까 수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좀 살펴보시면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0.5를 밑으로 하면은 투자자들의 패닉성 매수세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에 쌓인 거죠. 패닉.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카오스 상태에서 여기서 0.27일 날 암스 인덱스 0.27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좀 반등이 되기를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거래량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인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최근에 패닉 공포가 심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하락을 원인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코로나19 백신 공급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다소 이런 식으로 좀 우려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지속적인 시중 유동성 회수.
자, 그리고 게임스톱 등으로 이제 포지션 청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게임스톱이 아니 그 한 회사인데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네. 네, 아니 그게 뭐냐 한 회사인데. 네, 제 주위에서도 네. 게임스탑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매도를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내막을 말씀드리면요. 숏 포지션을 청산 커버하기 위해서 그 헤지 펀드가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매수하는데 어쨌든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손실인데 그 청산하면서 이거를 펀드기 때문에 고객 또 환매가 또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환매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주식 자산을 팔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 매수한 주식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종목 하나 게임스톱 하나만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야 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고려해 봐야 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 상황적인 측면에서 좀 볼게요. 오늘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덜어내고 있기는 한데 대체로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냈고 또 이제 개인이 받아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1월 한 달 동안 네. 24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24조 원. 근데 이게 맨날 뭐 몇 억, 몇 천억 조 단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삼아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네. 작년에도 이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네, 생겼죠. 그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작년에 샀던 작년 12달 동안, 네. 12달 동안 샀던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거의 3분의 1을 1월에 샀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3분의 1 네. 이상이에요. 심지어 여기 37%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33%잖아요. 네. 작년 12달 동안 샀던 거의 37%를 1년치를 올해 한 한 달 동안 샀어요. 어머. 그러니까 37%를 네. 3분의 1 이상이죠. 어머나. 그러니까 이번에 네. 1월에 좀 올라갔다가 3,266까지 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또 많이 샀던 걸로 보여지고 네. 또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거래대금 합이 한 24조 원,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친 금액이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1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번 코스피 2,000선을 넘었을 때랑 비슷한 현상이 계속되는데 지금은 이 시중에서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축한 돈의 80%를 주식 구매에 쓴다고 해요. 아이고. 예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도 어느 정도 네. 많이 뭐 세금 많아가지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많아서 보유세도 많아서 막히니까 개인들이 이제 뭐 그러고 많이 80% 쓰고 시중에 뭐 남아있는 돈이 지금 한 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유동성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1월 한 달에만 약 24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대형주 위주로 많이 몰렸죠. 네. 대형주. 일단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빼놓을 수 없죠. 네, 사들였던 것이고요. 9조 7천억 원어치를 오. 사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를 1조 7천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보니까 네. 코스피 순매수 전체 비중이 55%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 종목을 55% 샀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45%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 네. 심리가 삼성전자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게 인텔로부터 파운드리 수주 소식 그리고 역대급 배당, 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등등 호재가 많죠. 그래서 저번에 오너 리스크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실적 호재, 성장성 호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에 차량용 반도체나 반도체 시장이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좋은데 이것도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도 많이 샀습니다. 현대모비스 1조 이상 샀는데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힘입어서 이 반도체랑 또 맞물려서 더 발전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신 종목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코스피는 3,000을 또 돌파를 했고 코스닥 역시도 1,000선을 또 찍고 내려오긴 했잖아요. 그럼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조정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조정이 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또 올랐으니까 네. 코스닥도 1.9%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몰빵은 안 되지만 네. 뭐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그러면 네. 오늘 벌써 또 1점 몇 프로는 그러니까요. 예. 평균적으로 수익이 났던 음.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좀 조정 받을 때 증권가에서는 차화반을 좀 업종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권장을 하는데 차화반이라는 게 자동차, 네. 2차 전지, 화학인데 네. 차화반의 화는 화학인데 LG 화학이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시면 되고 반도체 네. 반 그렇게 보시는데 2차 전지 하면 아까 LG 화학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시 한번 지금 대세 상승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아까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대세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하락 조정이 조금은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차화반 위주로, 업종 위주로 조정이 나타날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정확한 팩트를 좀 보면은 4분기 실적이 매출 61조 5,500억 원이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늘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실적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컨센서스죠. 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막 5%, 10% 상승하길 바라는데 이게 2.7%면 너무 조금 성장했다 뭐 이런 네.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조 500억 원인데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도 사실 상당히 많이 그렇죠. 성장한 예,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컨센서스가 워낙에 또 기대가 높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간 매출은 2.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9% 연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시면은 D램과 낸드 부분에서 모두 가이던스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낙폭이 시장 평균 대비 컸고요. 신규 라인 가동 개시의 영향에 따라서 칩당 원가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 M&A, 뭐 인수합병 등등 이런 것들 호재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총이 약간 500조 원을 무너졌다가 거기서 이제 반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또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기관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닙니다. 기관은 네. 39,000주를 매도했어요.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이 500만 주를 순매도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또 팔더라고요. 한 86만 주 네. 지금 현재 상황 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한 게 오늘은 기관은 좀 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기관 사주지만 저번 주만 놓고 보면 4일 동안 그렇죠. 이 둘 다 쌍끌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266을 찍었다가 하방으로 좀 전환해서 지금 약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더 이 매도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추가 매수로 물린 분들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안 들어가신 분들 지금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기관이 좀 돌아서긴 했지만 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네. 동반 매수로 물량이 크게 한번 나와줬을 때 거래량 동반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나 물량을 실는 전략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라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반도체가 2021년에도 좋은 게 많은데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메모리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텔의 파운드리 소식 뭐 이렇게 위탁 생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 증가율이 역성장 가이던스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D램 재고 및 공급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업황 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또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D램 가격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서 네. 삼성전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또 TSMC 대만 업체와의 경쟁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또 점점 활성화되고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주주 환원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 배당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배당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배당을 많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뭐 그런 썰도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받으면요 경영진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식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받는데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고 이건희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속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 이런 것들, 상속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실시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는 거고요. 다 이런 증권가에서 도는 썰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배당을 많이 준대요. 야, 이거 좋습니다. 이 FCF의 50%를 환원하다. 잉여 이 현금 흐름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금 배당 기존 대비 2.1%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 발생 시 일부 조기 환원 여부 검토 등을 내용을 담은 게 향후 3년간 신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은 진짜 모든 주식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배당도 우리나라보다 잘 주고 선진국인데 원래 선진국이 배당을 더 안 줘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진국인데도 배당을 오히려 더 잘 준다. 근데 한국은 배당도 안 주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주니까 1년, 2년 가져봤자 배당을 별로 안 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먼저 이 시범을 보이고 선두로서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시중 금리가 2% 3%대 은행 저축 금리잖아요. 최소한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그렇죠. 아니 은행에 넣는 것보다 배당이 안 나오면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평균 한국 금리가 네. 평균 배당률이 한 4% 5%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 3%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게 막 분기 배당 이런 것도 잘하고 있고 점점 선진화된 그런 배당 정책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또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배당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코인테크와 넷마블입니다. 먼저 코인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는 이정희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조금 날씬해지신 것 같은데 옷 색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인테크 매수가 27,100원에 비중 7%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코인테크 주가를 먼저 보면요. 26,5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2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2차 전지 충전해볼까요? 2차 전지 충전해볼까요? 2차 전지는 일단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충전이 항상 필요하죠. 근데 이게 코인테크가 정말 충전이 되고 있는, 정기적으로 지식 충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 이 투자가 본격화 수혜가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코인테크가. 여기에 2차 전지가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2차 전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근데 2차 전지 회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는 회사거든요. 이 코인테크가. 그래서 PBR이 2.37밖에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은 PBR이 굉장히 높아서 고평가 논란이 휘말리는데 부채도 적습니다. 부채도 적고 유보율이 2000%에 달해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보유율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인테크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뭐 I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자, 코인테크가 1월부터 현재까지 2차 전지 대형 기업들과 5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도 잘 들려오고 있고요. 친환경 정책 강화에 기반한 고성장 지속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고객들 잘 확보하고 있고 코인테크를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LG화학이 올라갈 때 얘는 반대로 갔던 그런 기업인데 이상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최근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키 맞추기 상황도 긍정적이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약세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2차 전지 워낙에 수주 소식이나 다양한 고객사들 확보, 유럽과 중국 투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또 PBR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LG화학과 관련해서 또 테슬라 관련해서 그 종목들보다 더 숨어 있는 약간 보석 같은 뭐 그렇게 좀 해당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긴 시세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한 2만 원 선이 하단에서 뭐 깨진다 하면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테크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조금 낮은 게 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중에서 좀 보석 같은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2만 원 정도로 잡아두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지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김규태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송 전문가님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진단 부탁합니다. 12만 9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넷마블은 오늘 주가를 보니까요. 시가는 13만 3,500원이었고요. 지금은 13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진정한 투자회사 걱정 없지. 진정한 투자회사 걱정 없지. 네. 네, 이게 왜 그러면은 넷마블이 원래 게임 회사인데 네. 요즘 게임보다는 그 투자를 잘하더라고요.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여기 방준혁 의장님이 굉장히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빅히트죠. 빅히트 작년에. 네. 빅히트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3대 주주 안에 들어가죠. 넷마블이. 근데 물론 뭐 빅히트가 상장한 이후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BTS를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BTS 해가지고 여기에 좀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S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게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향후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데 좋은 의장님이고요. 자, 그리고 코웨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코웨이. 아니 게임 회사랑 정수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처음에 의아를 했는데 네. 왜냐면 코웨이가 원래 그냥 코웨이였다가 웅진 싱크빅이 다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웅진 코웨이가 됐거든요. 네. 옛날에 원래 웅진 코웨이였다가 웅진 코웨이에서 웅진 그룹이 팔아가지고 그냥 코웨이 됐다가 네. 다시 웅진 코웨이 됐다가 네. 웅진 코웨이가 또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넷마블한테 또 판 거예요. 아, 자꾸 사고 팔고 하는데 그만큼 코웨이는 상당히 그 실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좀 탐내는 내가 좀 갖고 한 번은 갖고 싶다 이런 기업인데 네. 야 코웨이의 이 막강한 성장성, 이 렌탈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이 화끈하게 또 코웨이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코웨이가 일대 주주가 넷마블이기 때문에 웅진 코웨이처럼 넷마블 코웨이가 되는데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코웨이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굵직한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잘하고 실제로 성장 그 수익성이 좋았어요. 성과가.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부분이 저는 넷마블이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게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부분도 성장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작 게임 넷마블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제2의 나라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마블 퓨처 이거는 이제 마블 뭐 헐크나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등등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건데 이걸 또 판권을 잡아내 가지고 팬들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확보돼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세븐나이츠는 꾸준하게 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세븐나이츠 2, 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장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19년 3.5% ROE였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돼서 2022년에 그 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넷마블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이게 여기 올랐던 거는 이때 BTS 때문에 올랐거든요. BTS 그때 뭐 대주주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BTS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빅히트가 떨어졌지만 빅히트 말고도 코에도 있고 다른 게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넷마블이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그 갖고 계시는 분이 진짜 장기로 가져가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넷마블 여기 기업 탐방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때 기업 탐방 갔는데 그 한 분이 너무 일을 과로사로 해가지고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 정도 일을 열심히 시키는데 그게 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넷마블은 이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네. 민지도나 상황에서 좀 장기로 보시면서 가져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투자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